테일러는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메릴 린치의 주식 중개인이었던 아버지와 뮤추얼 펀드 임원이셨던 어머니. 더 좋은 건 집안이 화목했고 테일러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서포트 해주셨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뮤지컬에 빠져 청소년 극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성이 안 찼는지 뉴욕으로 건너가 보컬과 연기 수업을 받고 브로드웨이 오디션도 보는 등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 직접 부딪혀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테일러가 태어난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레딩에는 노래방 기기가 구비된 작은 술집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곳에 노래 대회만 열리면 무조건 참석해 자신의 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때 자신이 파리 같았다고 회상하는데 그 노래 대회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기지 못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곳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고 승부욕이 강했던 어린 테일러. 그녀는 우연히 본 한 가수의 무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되는데요. 당시 제일 잘 나갔던 가수 샤니아 트웨이는 컨트리 가수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감성을 울리는 멜로디와 세련된 사운드로 컨트리를 팝의 영역으로 확장시켰고 싱어송라이터답게 가사적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줬는데요. 특히 그녀의 3집은 수준 높은 여성 시점에서의 서사로 현재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곡을 쓰고 큰 무대에 서는 컨트리 슈퍼스타. 테일러는 이런 그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고 즉시 자신의 진로를 컨트리 가수로 정하게 되는데요. 많은 아이돌 지망생들이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하듯 그녀 또한 컨트리 가수의 품을 안고 내슈빌로 향하게 됩니다. 뮤직시티라 불리는 내슈빌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도시로 미국을 대표하는 장르인 컨트리 명반들이 많이 제작된 컨트리의 심장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한 그녀는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엄마와 남동생 손을 잡고 유명 컨트리 가수들의 곡을 커버한 데모 테이프를 가지고 떠난 그녀. 내슈빌의 레이블을 돌며 자신의 테이프를 전달했지만 어린 그녀에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그녀는 조용히 웨스트 레딩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요. 이런 상황 속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낙담이 아닌 실패에 대한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커버곡 부르는 것만으로는 눈에 띌 수 없다. 진정한 컨트리 가수라면 기타도 칠 줄 알고 곡도 쓸 줄 알아야 한다. 어린 나이 큰 경험을 하고 돌아온 그녀는 그렇게 컨트리 스타를 꿈꾸며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그녀의 집 컴퓨터가 고장나고 그걸 고치러 한 수리공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음악도 할 줄 알았더니 아저씨는 집안에 있는 기타를 보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데요. 너 혹시 기타 칠 줄 아니? 잘 못 쳐요. 그럼 나한테 기타 배울래? 내가 코드 몇 개 알려줄게. 네?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주 2회 시간당 32달러를 지급하며 기타를 배운 그녀는 굳은 살은 기본에 손가락에 피가 나도 바로 밴드를 붙이고 연습하는 등 정말 최선을 다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부족했던 기타 연습과 자작곡 쓰는 법에 매진한 그녀. 결국 내슈빌에서 열린 RCA 레코드 주최 쇼케이스에 참여해 자신이 만든 곡으로 무대를 펼쳐 그들과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하는데요. 가능성이 보인 만큼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까지 아예 내슈빌 근처 지점으로 회사를 정근하며 온 가족이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내슈빌에서 테일러가 집중 공략한 곳은 뮤직로우였습니다. 이곳은 내슈빌의 컨트리 업자들이 모두 모이는 지역인데요. 영화로 치면 한국의 충무로나 미국의 헐리우드라 볼 수 있죠. 그녀는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데모 테이프를 뿌리고 업계 사람들이 자주 가는 카페나 펍 공연에 참가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이곳의 다양한 송라이터들과 교류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알게 된 리즈 로즈, 이분은 훗날 테일러의 작곡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A lot of the lyric, and with Taylor, she just comes in and it's like, okay, I've got this idea and here's the melody, and she just starts jumbling words out. She just starts spewing words. 리즈의 작곡법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 가사가 떠오르면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가며 곡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데요. 최근 테일러가 본인 다큐에서 보여준 작곡 방식을 보면 이분 영향을 받았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Say that you'll never find another. Say that you'll never find another like me.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날수록 테일러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앨범 제작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RCA 레코즈는 그녀에게 본인 곡이 아닌 커버곡을 부르게 했고 새로 계약한 소니는 그녀가 아직 어리단 이유로 계속해서 앨범 발매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테일러는 본인의 노래가 시간이 지나 발매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소속사를 나와 다시 혼자가 된 테일러.
나홀로 공연과 곡 작업을 이어가던 중 내슈빌의 한 카페에서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테일러도 기타를 챙기고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그날 그녀의 타겟은 또 다른 대형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에서 온 스캇 보셰터였습니다. 마침 테일러의 공연이 끝나자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는데요. 테일러 양, 공연 잘 봤어요. 당신에게 드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좋은 소식은 내가 당신에게 반했다는 거. 나쁜 소식은 당신이 하는 것과 달리 난 더 이상 유니버설 직원이 아니란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알고 보니 그는 유니버설을 나와 자신만의 레이블을 막 시작한 단계였는데요. 직원은 10명도 되지 않고 사무실에 작은 책상과 의자조차 없는 레이블에 제안해 대형 레이블만 고집해온 테일러는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그녀의 고민을 해결해준 건 다름 아닌 소니에서의 경험이었는데요. 회사가 크면 든든할진 몰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긴 어렵고, 반면 회사가 작으면 체계가 잡혀있진 않아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민 끝에 소니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신생 레이블에서 이루고자 결심하는데요. 오로지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함께한 둘은 계약과 동시에 데뷔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September saw month of tears. 그녀의 첫 싱글 팀 매크로는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든 노래로 수학 시간에 흥얼거리다 완성한 곡인데요. 이 곡은 당시 사귀던 남친이 대학 진학을 앞두자 그에게 자신을 떠올리게 할 것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래 제목인 팀 매크로는 당시 그녀가 가장 좋아한 컨트리 가수였다고 합니다. 첫 싱글부터 느껴지듯 이때부터 그녀의 음악은 완성되지 못한 사랑이나 로맨스적 판타지를 주로 다뤘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특정한 감정을 한국 분량의 길이로 이어가는 그 과정이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십 곡을 만들어둔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리즈 로즈와 함께 데뷔 앨범을 착착 만들어 가는데요. 문제는 프로듀서였는데, 테일러는 그간 자신의 데모를 제작해준 네이선 체프먼을 원했지만 스캇 보셰타는 앨범 프로듀싱 경험이 전혀 없는 그에게 테일러의 데뷔 앨범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끈질기게 자신의 대표를 설득했고 결국 네이선 체프먼에게 자신의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This demo producer named Nathan Chapman, who worked, he worked in it was actually a shack. Like, I'm not exaggerating. I loved the demos that we made together. And so when it came time to make my record, Scott was like, well, you know what? We're gonna put you with producers who have actually made albums before. And I was like, but this guy is so great. And he's like, but has he made an album before? I was like, and so after a lot of begging and pleading, I got my label to agree to let Nathan Chapman produce my entire first album. 그렇게 해서 탄생한 데뷔 앨범 테일러 스위프트. And no, she's lucky 'cause he's the reason for the tears. 아마 테일러의 최근 노래만 들어본 분이라면 지금과는 너무 다른 감성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팝스타가 아닌 컨트리 가수를 꿈꾸던 10대 테일러의 흔적들이 가득 남아있는데, 미국 시골 냄새 가득한 사운드에 풋풋한 보컬이 참 매력적인 앨범입니다. 그녀의 데뷔 앨범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여러 시상식에서는 그녀를 컨트리 신동으로 띄워주며 많은 상을 안겨줬는데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그녀는 보통 6주 정도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모션도 무려 6개월이나 이어가며 자신의 노래를 틀어준 DJ를 찾아가 일일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데뷔 앨범이 성공하고 그녀는 곧장 2집 준비에 들어갑니다. 평소 틈틈이 써놓은 75곡 중 13곡을 골라 2집을 발매했는데요. 하필 13곡인 이유는 그녀가 숫자 13을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12월 13일에 태어났고 13일인 금요일에 13살을 맞이해서라는데, 그래서 그랬구만. 2집도 송라이터 리즈 로즈, 프로듀서 네이선 체프먼과 함께 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2집은 1집의 연장선이라 했을 만큼 테일러만의 소녀 감성이 보다 완성도 있게 나왔는데요. 컨트리에 팝을 넣어 노래보다 달콤해졌고 가사 스타일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미국의 음악 비평 사이트 피치포크에서는 이 앨범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사랑, 가장 아끼는 드레스를 입고 폭풍 속에서 춤을 추고, 피어리스를 정의하는 건 판타지다.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If you could see that I'm the one, and I said, Romeo, take me somewhere we can be. 10대 소녀가 직접 쓴 풋풋한 가사 속에는 진심 어린 낭만과 로맨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전 선배들의 노래가 아무래도 성인 작곡가들에 의해 쓰여졌기에 보다 선정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테일러의 음악은 10대의 자작곡이라 그런지 보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는데요. 15 and somebody tells you
무엇보다 당시 10대 팝스타들이 착용한 순결 반지를 보면 그때 어린 가수들에게 요구된 덕목이 맑고 순수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테일러 2집은 컨트리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고 출중한 음악성까지 인정받아 그녀는 그래미 컨트리 부문 싹스인 물론 올해 앨범상 수상까지 성공합니다. 그래미를 받기 전에도 인기의 척도로 볼 수 있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뮤직비디오로 먼저 상을 받았는데요. 하필 그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Yo, Taylor, I'm really happy for you. I'm gonna let you finish. Bu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오바마 대통령도 카니를 비난했을 정도로 이 일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테일러를 향한 카니의 괴롭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당시 그녀 멘탈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는 또 뻥이라고 했지만 당시 카니는 방송에 나와 테일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You know, I'd like to be apologized to in person. 이 와중에도 테일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의 3집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3집에는 카니를 위한 곡도 있었습니다. 이노센트란 곡인데요. 32 is still going on. 이렇듯 테일러의 대인배적 면모를 볼 수 있는 3집은 여러모로 재밌는 앨범이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승부사 기질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음악업계 안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실제로 곡 쓰지 않아. 걔 그거 곡 썼다고 해도 다 돈 받아서 쓰는 거래.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불과 2집으로 그래미 본상까지 받았기에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실력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는데요. 이에 테일러는 음악으로 답했습니다. 전곡, 단독, 작사, 작곡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거죠. 프로듀서로는 다시 한번 네이선 차프먼이 기용되고 그의 송라이팅에 관한 것은 오로지 혼자 해낸 앨범인데요. You, with your words like knives and swords and weapons that you use against me. 존 메이어에 대한 디스곡으로 알려진 디얼 존, 카니에게 보내는 이노센트,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들을 향한 민 등 1, 2집이 소녀의 환상을 담았다면 3집엔 어른이 되어가는 테일러의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I go back to December all the time. 홀로 썩기에 더욱 진솔함이 담긴 3집. 많은 이들은 Speak Now를 테일러의 최고작이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의 아픔과 타인의 조롱, 인생의 쓴맛에 주저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한 번 더 성장한 그녀의 음악은 그렇게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